아무튼 피터 일스테더가 있는데 이 친구예요. 한면에서의 친구. 나이 똑같아요. 네. 1864년 똑같이 게스버그에서 배웠고 뭐 등등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림은 좀 밝잖아요. 예. 이런 취향이에요. 왜냐면 저쪽에 있는 북유럽은. 근데 이 조명이 뭐다? 약간 렘브란트나 이런 쪽에 있는 간접 조명을 쓰잖아요. 부인이죠. 이다 일스테드 이 사람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결혼하고 파리에 들려요. 그래서 파리에서 아우 괜찮았어요. 우리 잘 아시는 듀랑뷰엘이라고 있죠. 화상. 모네 많이 해줬잖아. 근데 이제 뭐 돈이 좀 없어가 1877년도에 좀 망했다가 다시 또 모네가 사회에 이제 인상받으러 갔을 때 이제 다시 도와줘서 모네가 일어나게끔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친구예요. 그 어떻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도 거의 보면 만의 나이 정도. 듀랑뷰엘 상당히 유명해요. 피사로가 영국 갔을 때 그때 런던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 그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와라. 르누아르가 너무 그림을 좋아했어요. 와라. 너. 프랑스는 마음이 안 바로 그냥 런던 갔어요. 런던 그러면은 이게 뭔가 조금 연이 닿을 사람 있잖아요. 위슬러 그림이 뭔가 끈적지근하게 이 사람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위슬러. 그러니까 만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이 사람이 그때 출타 중인데 아마 프랑스에 가요. 왜냐하면 위슬러는 게르부아르 카페라고 있어요. 마네가 잘 갔던데. 거기서 이제 바티뇰 그루를 받고 따로 있어요. 마네가 홍콩 가가지고 그건 뭘 그리다 했느냐면 그 스페인 가수 해가지고 한번 뜨다가 나중에 이제 기타 치는 거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아작 맞고 난 뒤에 올림픽에서 완전 아작 맞고 난 뒤에 이쪽에 있는 이제 빅4 그러니까 르누아르부터 시작해서 모네 이런 애들이 야 우리 이제 한번 아방가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바티뇰이라는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어요. 이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모리조도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마네가 지가 대장이 나는 거예요. 요때 이제 갔을 때에 위슬러가 바티뇰 그룹에 자주 와요. 영국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때 왜냐하면 존 러스킨하고 한방 붙다가 아작나고 나니까 이제 돈도 없고 그 저그마 초상화 그릴 때 보면 좀 이상하게 그리는 것은 빨리 그리고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어디 가야 되겠다는 위슬러는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슬러 그림을 한번 나중에 되면 보는데 이건 지금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하다 보면 세월아 내월아. 자 부인입니다. 응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달라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게 영국 가서 위슬러 만나려고 갔는데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부부 초상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부 초상화라고 얘기하는데 더가는 이거는 The Two Figure 그러니까 두 사람 딱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메르세이에요. 한메르세이 제가 초상화인데 그건 안 가져왔어요. 그거는 너무 식상하고 어떻든 이렇게 됐어요. 아까 그 분이에요. 그 스케치 한 거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반지가 굉장히 빛나요. 결혼에 대한 얘기. 근데 왜 등을 보일까라는 거죠.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 한메르세인데. 자기 초상화인데, 화가인데, 주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빼버리지, 이 사람은 그림. 그죠?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아까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케스베르가. 이 사람은 이래 그래요. 등 뒤를 다 봐요. 우리 최후의 만찬에 다빈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막 엄숙하다 못해. 이건 막, 아우, 그죠? 물밀듯이 뭐가 온단 말이에요. 등이라는 것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얼굴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마주쳤을 때 표정은 속이고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고 하지만 등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든 등 뒤를 보고 여기에서 반짝이는 사람을 누구로 표시했죠? 부인을 표시했죠. 이걸 보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안 읽어봤는데 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부인을 무슨 뭐 예수는 뭔 예수? 말도 안 되는 그죠?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죠. 어떻든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늘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등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림의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보면 소실점하고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교로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1810년 신고전주에서 이런 그림은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황금 분할이라고 그래요. 골든 섹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지오그래픽 앤드 선으로 성부를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메르스에는 제일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안나의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런 것들은 곡선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물론 이제 윤곽선이나 이런 걸 만들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 이상한데 스트라인데 가든가 25가 있대 몇 년 살았대. 거기 들어갔을 때는 아까 전에 이제 인테리어 아무것도 다 빼버리고 그거만 하고 그 들어가서 그것만 주구장창 그렸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믹스한 거죠. 그때부터는 아주 절대적으로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아키텍처는 굉장히 이게 황금 분할에 뭐랄까 좀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는 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냥 맛배기로 심포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음악을 같이 접목했던 사람이 위슬러야. 위슬러는 나이로 봤을 때 거의 한 1830년 정도 되니까 거의 앙땡빵땡 나투르라든지 아니면 마네 정도의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이제 티소, 제임스 티소, 그림 잘 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인데 터널리즘이라고 해요. 터널리즘이라는 것은 뭔가 약간 임프레셔니즘은 아닌데 약간의 바르비종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거하고 뭔가 좀 다른 미국에서 나오는 건 좀 달라요. 미국에 이거는 조금 척키 이런 사람들 저 위쪽에 가보면 보스턴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옛날에 공부해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류의 그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뿌여스름하면서도 이게 조금 이렇게 낭만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같이 하면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음악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 심포니라는 말을 적으니까 존 러스킨이 약 2,000기니 그 당시에 2,000기니였나 봐요. 그림 한 점이 그래 팔아 처먹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붙어서 등등 하다가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기긴 이겼어. 근데 쫄딱 망했지. 왜냐면 소송비 내고 나니까 1달러 딱 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든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한메르세이가 위슬러의 그림은 봤단 말이에요. 엄마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린다. 자기 엄마. 위슬러의 엄마는 이제 그만 보여드릴래요. 그거 찾아보세요. 너무 보면 머리 아파요. 근데 초기에는 한메르세이가 요런 그림 그려요. 둘 다. 충실해. 항상 착한 학생이. 예. 어떻든 굉장히 아카데미즘하게 그리잖아요. 물론 곡선은 이때부터 이 사람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아담과 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스케치를 안 해요. 대생을 안 해요. 알라 프리마라고 이 사람은 그냥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그려요. 나중에 이제 회화의 알레고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 초기 자기예요. 초기에는 대부분 이런 거 그려요. 이런 거 하고, 신화, 마리타, 예수님, 이런 거 그리는데, 이건 자기 초상화라 그래요. 근데 요때부터 이 사람은 요런 걸 좋아해요, 이게. 공간을 둘로 나눠요. 근데 티치아노가 저번에 우르비노 비너스하고 올랭피아 그릴 때 제가 한번 누더 설명해드렸잖아요. 이쪽에 있는 침대하고 그걸 갖다가 뒤를 나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성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뷰, 그러니까 이 사람 인물을 더 부각을 시킬 것인지 뒤에 있는 사람을 부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미술적인 철학이에요. 근데 탁장하고 여기에 있는 카페트를 잘 사용을 하잖아요. 이 사람. 벌써부터 이때부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잔이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안 커도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미숙해요. 이 그림은.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봐요.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커요. 이 사람은 이거 상당히 프랑스에서 떴던 그림이고, 이거는 지금 베르메르, 제가 생각하는 베르메르 그림 중에서 그림 잘 그린 걸로 치면 한 3번째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 베르메르가 나중에 되어서 이제 나중에 나이도 들어가면서 이제 75년도에 죽는데, 이 사람이 전성기가 그때 30몇 년도에, 3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54년도에 델프트라는 거기에 이제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길드 조합이라는 거예요. 화가 조합. 거기 들어가요. 54년도에. 들어가서 64년도, 65년도 무렵에 10년이 되잖아요. 그때 대장이 된단 말이에요. 마스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되니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요. 그때 그림이 아주 유명한 회화의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 66, 67, 뭐 64, 56 이런 거는 최고의 그림이에요. 70 넘어가면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상태. 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차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윤곽선을 보세요. 윤곽선. 배경하고 이 사물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런 그림 잘 없어요. 네. 이게 파스텔화를 그리는 까레라 1800년 30년대에 심볼리즘 화가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런 기법을 쓰는데, 이건 보통 윤곽선을 서로서로 섞이게끔 만드는 것 중에서 얘가 얘보다는 월등히 이 경계면에 있어가지고 이걸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 상황을 잘 땡겨내어서 배경과 이 사이를 보이는 것하고 안 보이는 것 사이에 그 갭을 이 사람은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무리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듣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해박한 지식이 이거냐, 이 보시면 딱 나눠지잖아요. 이건 뭐 거의 이거는 건축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설계 도면 같이 사진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봐요. 이 사람은 나중에 그러니까 델프트 거리를 그리는 그림인데, 원본 좀 원본이 아니라 큰 그림 보여드리는 세부 디테일이에요. 요 안에 이것도 그래요. 사람. 오케이. 보세요. 뭔가 조금 다르죠? 베르메르는 항상 이쪽에서 창문이 있어요. 왼쪽. 보다 보니 거기에 있더라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있고, 또 하나는 천장하고 이 바닥하고 나오는, 벽면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안 나와요. 이렇게 잘라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도 보면 잘라놨는데 이 사람같이 너무 잘라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구성적으로 아마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볼게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으면 알아서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편지 나오고 뒷모습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일런트해요. 이 사람들은 사일런트하지 않아요. 얼굴에서 움직임이 표현이 있어요. 같은 동실에 편지 쓰는 것은 이제 막 너무 많은 레파토리예요. 무슨 뭐 가브리엘 메추부터 시작해가 막 이 동네에 있었던 무슨 뭐 테르보크 뭐 등등 많아요. 병사들 그 당시에 전쟁, 왜냐면 아들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80년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1568년부터 1648년간 80년 전쟁을 하는데 그 뒤에는 30년 종교전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때 나가니까 거의 반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지 쓰는 거는 기본. 그리고 바다 뒤에 그림 나오고. 근데 희한한 거는 편지 쓰는데 바다 그림이 아닌 이게 모세에서 오는 그 강 건너에서 오는 모세를 건져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선택한 것도 이게 이상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림 속에 그림을 넣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림 속에 그림이 아까 초상 하나 나왔잖아요. 그거 빼놓고 아직 없어. 한번 볼게요, 계속. 액자가 있는데 액자를 줄여요. 이게 거울인지 액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 사람은 같은 선상에 쓰일 때 이런 거, 소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걸 보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딱 양쪽에 설계 도면 자체가 완전히 그냥 FM대로 딱 하는 거거든요. 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요렇게 나와요. 같이 편지를 읽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는 이 사람은 불빛이 들어와요. 근데 창이 없어요. 이런 짓을 잘해요, 베르메르가. 그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항상 철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없애고 뒤에 지도를 걸려놔요. 이 지도를 해놨던 게 4점이 있어요. 근데 지도가 함의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 지도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게 뭐 어디가 전혀 거짓말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이 지도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이 그림의 하나의 장식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이때 지도를 그리는 사람하고 화가하고 둘이 붙어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다녔어요. 그때에 이제 1600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동인도, 서인도, 뭐 그리고 저쪽에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여행이 다니는 시절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지리학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 년도라는 것도 다 나온대요. 이게 찾아보면.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옛날 그림인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래 그려놓으면 뭔가 메시지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베르메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편지 읽는데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편지 읽으니까 어느 동네로 그 남자가 가고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하고의 관계의 어떤 내용들. 앞으로 봐도 벽에서 들어오는 빛인데 그래도 계속 뒷모습만 주구장창 보이고 있습니다. 편지, 똑같은 편지입니다. 아까 전 똑같은 거죠. 이거는 창문에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림 안의 그림하고 커튼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같이 오고 구성을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문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라는 자체가 아마 자기의 마음의 어떤 그런 건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고요. 초기 그림. 여기 이제 음악 수업이라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2번째 그림. 음악 수업. 여기에 거울. 늘 저는 거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게 왜 그랬을까? 그럼 거기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보일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도움 받을 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얼굴이 나오는데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얼굴만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논문에 하나 나온 게 보니까 이게 나오네. 여기 이젤이에요, 이젤. 네, 자세히 보니까 이젤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직접 가서 보세요. 그게 이젤인지. 이젤이겠죠? 자, 이렇게 그려요. 이게 한메르스의 그림이고, 이게 베르메르 그림이고. 한메르세계를 그려요. 1916년도 죽을 물을 그려요. 유일한 풍경화예요. 근데 그 베르메르도 건축 풍경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딱 2점밖에 안 그려요. 건물 그리는 거. 델프트 시하고 아까 저거 참 독특해요. 그러면 이 그림 보면 이제 생각나잖아요. 이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크노프라는 것은 이제 벨기에. 크노프하고 상당히 친한 친구, 나이 비슷한 친구들이 전부 다 앙소르. 제임스 앙소르 그리면 기억나잖아요. 그냥 막 에밀 롤데처럼 가면 막 그리고 막. 자기 아버지가 영국 의사고 거기서 옛날에 보통 유원지에서 막 가면 팔고 이랬던 애. 근데 그림은 저는 최고라고 봐요. 그래서 벨기에가 가지고 있는 그 미술의 어떤 그런 이 히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다른 어떤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도 감히 그네들을 쉽게 보지 못한. 왜냐하면 플랑드르에는 그 유명한 모든 화가들이 있고, 그때 잠깐 전쟁했을 때 이제 더치가 네덜란드 쪽으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를렘으로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주이시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다 걸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플랑드르는 캐톨릭만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부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프랑스가 망했느냐 하면 자꾸 망하느냐 하면은 위그노 사람들을 무시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독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뭘로 이렇게 되냐 보불 전쟁이 이렇게 프랑스를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루이 14세가 루이 13세하고 잘못했던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렇게 쫓아 보내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나면 저것들이 순응을 해야지 국민들이 오고 가게 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망조로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크노프는 이게 자기 친구가 화가인데 이 딸이에요. 요건 아시다시피 자기 동생인데 또 섬싱 우리 저번에 봤던 그거 있잖아요. 그 오디세우스 캄플라지만 여하튼 자 빨리 갈게 이제 거의 다 되는 거지. 베르메르 토탈 34점입니다. 그 실내 풍경 25점이 제일 많고요. 종교화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회화의 알레고리 아까 전에 뭐 마르타 뭐 등등등등 풍경화 2점이 있었고 여인 초상화 3점인데 요거는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봐기에는 3점 같아요. 자 볼게요. 처음에 그린 거예요. 요게 이제 여자 초상화입니다. 다음 요거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게도레니. 근데 둘이 보면 보고 뺏긴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이 비슷해요. 얘는 이탈리아이고 얘는 북유럽이에요. 그게 비슷해요. 자, 진주 목걸이가 제가 뭘 하는데 보니까 진주 목걸이는 이 YTN에서 제가 한번 저번에 서치하다 보니까 이게 그 피해 여왕 메리 있잖아요. 네. 그 남편이 누구죠? 필리프 2세죠. 네. 필리프 2세가 해주더라고. 그 목걸이를 진주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엘리자베스 주동생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모조품만 가지고 그래서 지가 해적을 통해 가지고 막 그 스페인의 어떤 그 배를 갖다가 막 훔쳐가지고 그걸 구해오라 하는데 못 구해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그거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 보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뭘까? 요거 뭐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그려준 게 있어요. 뭐 참 재미나던데. 이렇게 그랬어요. 뭐 이것도 아직까지는 정설이 아닙니다. 네. 언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 마에스라고 누구냐면 니콜라스 마에스가 렘브란트 제자예요. 이 사람도 아까 제리또 같이 굉장히 파인한 거. 렘브란트가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암스테르담으로 가요. 그때 전에 있었던 제자들이 제리또하고 마에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아까 페르난도 보올카네에서도 있고 그 파브리티우스 전부 다 이거 당시. 자, 초기 작품 볼게요. 요런 거 그랬어요. 이건 신화. 이건 모작. 그때 처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건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베르메르 그림을 이런 걸로 저는 이건 싫어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 아까 얘기했고 이 신화예요. 뭔가 좀 왠지 어설퍼 보여요. 그죠? 이런 그림을 잘 그린 사람 누구냐면은 시몽부예요. 네, 프랑스에. 잘 이렇게 그려요. 걔 그림 한번 보세요. 시몽부에.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천기에는 이렇게 그렸나 봐요. 1632년부터 시작해서 1654년도에 이제 그 길드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24년? 그때는 이제 처음에 저 아버지가 이제 그 미술상도 하고 뭐 예술도 하고 뭐 등등 그랬대요. 그거는 뭐 자세한 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도 팔고 뭐 옛날에 화가들은 전부 다 그림 팝니다. 팔고 사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림 가지고 있다가 이거 그림 얼마야 그러면 줍니다. 그렇게 장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개종하고 난 뒤에 뭐 등등 그거는 알 필요 별로 없습니다. 이건 한번 공부해 보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초창기 그림. 초창기 그림 중에서 나름대로 원근법을 조금 쓴 거. 그 전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조금 거시기했고, 요거는 약간 이제 원근법이 약간 나오는 정도. 큐핏 그림 속의 그림을 넣기 시작을 해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게 가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등등 뭐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책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없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초기부터 나옵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벽이 없었는데, 그림 속에 그림이 없었는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큐피트가 나와요. 근데 어떻든 이제 뭐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 큐피트라 그러면 사람이 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공식,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의화 앤드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옛날에 알레고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걔들이 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 1450년대 그때 보시 같은 그림 보면 막 기계방척한, 그러고 뭐 사과는 어떻고 뭐 개는 어떻고 이런 게 알레고리가 보통 하나로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림을 거의 한 600점, 1000점씩 팔아먹으니까 그 사람들 빨리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고 난데 은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알레고리를 그러니까 쓰는데 이걸 어떻게 좀 써볼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그 나중에 후대에 500년, 600년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내 그림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뚱딴지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하게 맞는 것도 그려놓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림을 많이 보면서 이제 그날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큐피드는 이렇게 되네? 그럼 뭐 그런가? 뭐 그럼 그런 거고, 아, 이 사람이 또 이거 장난치네? 뭐라고 얘기 생각해도 되고. 근데 약간은 여기에 소실점이나 원근법이 우유 따르는 이런 여자들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덜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거울이 나와요. 거울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자, 이제 이 거울을 볼게요. 이때 거울은 요만한 거예요. 요때는 이제 평면 거울이 1520몇 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520년 이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다 평면 거울을 보고 그리는. 그래서 이제 한스 홀바인 그림을 보면 에드워드 6세 같은 거 그리고 뭐 자기 자화상 그리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이제 거울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면 거울이니까. 그렇지만 되게 비싸요, 아직까지. 근데 아까 제가 음악 수업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거울은 커요. 그건 되게 비싸요. 그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울이에요. 동으로 만든 그런 거. 근데 어떻든 큰 거는, 사이즈가 큰 거는 보통 사람들은 못 가지고 있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very expensive만 나오지 얼마기 때문에 누가 사고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림 속에 그림이 들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르메르의 그림 속의 그림하고 이 그림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한멜에서 있는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그 그림을 완전히 지은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얘기가 지금 마이크를 끄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그림 속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림 속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림 속에 그림을 그리느냐는 거죠. 이런 그림, 오스트리아 가면, 빈 박물관에 되게 많아요. 피에테르 에르테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500년대 사람, 이 사람은 메너리전 사람이고, 자기의 동생이 브클레르라는 사람, 사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때는 종교 전쟁이나 루터의 어떤 그것 때문에 신교도가 만들어지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생겼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생긴 데가 빈이에요. 왜냐면 그게 칼뱅이 있으니까 칼뱅은 되게 세요. 보통 우리 종교 위그노보다 덜 센 게 그게. 칼뱅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쁨만 느끼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네덜란드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건너 계속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차로 뭐 기차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성상 파괴도 조금씩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거의 그때 우리 그 기억나시죠? 필리프 2세가 거기에 있다가 뭐 등등 종교전쟁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고 뭐 오렌지 공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1566년도부터 이제 성상 파괴가 돼요. 여기는 거의 1530년대. 그러니까 한스 홀바인이 그림을 못 그리고 왜 영국 갔느냐 하면은 성상 파괴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두 번을 런던에 가. 근데 그것보다도 한참 있다가 이제 네덜란드는 한 몇 년 더 있었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화가들이 그림 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뭘 그리냐? 시장 바닥을 그려놓고 저 뒤에 보면 이런 데 이름 넣는다. 종교화를 넣는다. 이거 보고 inverted composition, inverted painting of mannerism이라는 얘기를 써요. 북유럽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같이 나오잖아. 그럼 스페인이 같이 나오잖아. 그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궁중화가 누구예요? 벨라스케스예요. 벨라스케스에 보면은 거기에 마르타하고 계란 붙이는 거 이거 보테가 그래. 그런 걸 그린단 말이에요. 벨라스케스가. 왜? 이런 걸 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루벤스를 통해서 오잖아요. 루벤스가 플랑드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온 동네 다 돌아다니잖아. 그죠? 이렇게 그리면서 inverted composition을 이 사람이 이용하게 돼요. 이건 반브레네예요. 볼게요. 뚜쟁이. 아까 저 반브레네. 유테레 팩토리에 있는 까라바지스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컴포지션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대부분 베르메르는 어떻게 그러냐면 지 멋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들은 비슷하게 그걸 차용을 하든지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하죠. 못 그리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같은 화가를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못 그리면 안 되잖아요. 자존심이지. 똑같이 못 산다고. 근데 얘들은, 얘가 아니라 베르메르는 안 해요. 지 멋대로 그려요. 생략을 해버린다. 근데 유일하게 이 뚜쟁이 아까 반브레인 그림 있죠. 그건 자기 장모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이거는 손을 안 대요. 단지 크기가 줄고 크게 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지날에 앉아있는 여자의 그림인데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림이 이제 요르단스 알잖아요. 루벤스 제자, 요르단스, 안토니 반다이크, 뭐가 알 필요 없고, 요르단스라는 사람은 거의 루벤스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플랑드르 사람이니까 플랑드르의 냄새보다 루벤스는 거의 이탈리아 사람,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탈리아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이탈리아 그 대부분 다 공부하러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 그림을 십자가를 매달아놓는 그림을 많이 차용을 해요. 베르메르가. 그래서 어디에서? 신앙의 알레고리라는 그림에서 이렇게 차용해요. 뒤에. 근데 그림이 달라요. 다 없애요. 다 없애요. 여기 있는 남자 내리는 거 없애요. 왜? 방해받자. 메시지를 없애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그린 사람의 그림을 지가 조작해버린다. 없애버려요. 날려버리고 이거 날려버려요. 밑에도. 이건 몰라요. 그러고 정면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날려버리고 요 사람만 비슷하게 놔두고 얘는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 그래놓고 이래버려요. 이렇게. 요거 있고 요 남자 있고 여기 있던 사람 넣고 뒤에를 넣고. 자 이거 보니까 이게 뭐야? 그때 누가 어디서 그랬던가 제가 이게 뭐 뱀 밟고 뭐 여기 막 나와요. 지구도 밟고 하니까 뭐 하는데 이거는 히스토리가 그게 아니고요. 이때 여기는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그걸 지금 드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델프트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면 절대로 출세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 공무원도 생활 못하고 근데 지하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다 잡아 죽이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가 똑똑한 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유태인도 받고 해가지고 경제는 돌려요. 그렇지만 알맹이는 자기네들만 먹어요. 개신교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패트론, 그러니까 후원자가 누가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달라고. 그 알레고리라는 것 자체가 뭐 그닥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지 요르단스 그림을 잘랐고 등등해서 좀 크기를 크게, 요르단스 그림을 몇 개 인용을 했으니까 좀 크게 했을 뿐인데, 요거는 나름대로는 조금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종교적인 문제가. 그런데 반드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튼이에요. 이 사람은 커튼을 되게 많이 써요. 커튼은 뭐냐? 그래서 결론. 커튼을 쓰므로 인해서 자꾸 이미지를, 파라슈트하고 똑같아요. 그걸 자꾸 지우는 작업을 하죠. 이미지를 자꾸 지우면 더 확실하게 본질에 가까워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꾸 해방이 되죠.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거기다가 한메르세이는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림도 없애고 다 없애고 그냥 여자 하나만 딱 놔뒀단 말이에요. 본질로 더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큐피도 있었고요. 근데 크기가 달라요. 아까 자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초창기 그림. 훨씬 더 크게 그려요. 그리고 선명하게 그릴 때도 있고, 흐릿하게 그릴 때도 있고, 그건 지 멋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못에 나오는 거는 제일 잘 그린 게 푸생이에요. 푸생은 프랑스 사람이죠. 강가에서 그린 못에, 이게 이제 천문학자, 또 뒤에 이제 작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천문학자하고 못하고 뭔 관계예요? 끼 맞추면은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논문에는 언클리어 이렇게 나와요. 잘 모르겠다.